예를 들어 싼 임야 산지를 사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든다면 그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죠.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인 토지개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투자 쉽지 않죠. 금리 상승기에는 극심한 눈치 장세 속에 이자 부담으로 인한 위축으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토지 투자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매매 차익을 보는 것은 시간에 또 그만큼 많이 투자해야 하니까 단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토지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정지라고 하는 맨 땅을 사서 예쁘게 다듬어서 가치를 올려서 되파는, 토지는 장기간 투자해야 이익을 본다라는 논리도 깨버리고 단기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금은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개발 행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는 관련법을 얼마나 알고 사용할 줄 아느냐가 그 승패를 가릅니다. 토지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싸게 사서 남들이 알기 어려운 그 내재 가치를 부동산 공법에서 찾아내 적용시키면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싼 임야 산지를 사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든다면 그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죠.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일 따름이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정보에 돈과 시간을 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개발행위라는 법을 어떻게 찾아보고 적용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지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똑같은 법이라도 우리나라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각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토지 행정구역상 지자체의 개발행위 법규를 정확히 알고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 자치법규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법규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는 경기도 용인의 법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개발행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려보시면 제20조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20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야든 농지든 모든 땅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지자체 중에서 임야나 산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2번 조항, 이 조항이 꼭 있습니다. 임야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평균 경사도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상위 법인 국계법에 보면은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이 되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20도 이하라고 되어 있고 기흥구와 그리고 수지구는 지금 17.5도로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용인에 어떤 토지를 개발을 하겠다 하시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이쪽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2번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위법의 기준을 적용받아서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 그런 임야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조 쪽에 보시면은 일반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조항일 겁니다. 자, 이 조항에 보시면은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2번 보시면 창고등 같이 이런 건축물은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설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를 개설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이런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되느냐 하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 약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건축물입니까?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농업이나 임업이나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싶다 했을 때는 또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24조 조항을 한번 보시면 토지 분할 허가 조건이라고, 허가 기준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한데요. 자, 이 분할 기준 또한 상위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도시계획 조례로 별도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관리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최소 분할 면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개발행위에서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내려보시면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도 있고, 그리고 개발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아래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해당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에 가시면은 세부적으로 건축법의 시행령이나 그다음 주택법의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법에서 또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가능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제한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서 건축을 어떻게 제한을 해 놓았는지, 보통 보면은 용도지역별 건축 기준 조견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자치법규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건축물 제한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또 건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시면은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또 건축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여기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별표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그래서 층수는 4층까지 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단란주점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시설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제한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내가 계획관리지역을 사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내가 가능한 건축물, 가능하지 않는 건축물을 이렇게 분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법규 안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은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 행위를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토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어떤 법규의 제한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법규들이 나옵니다. 지구에서, 경관지구에서 건폐율의 제한 부분, 그리고 높이의 제한, 이런 것들까지 각 지자체 조례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각 지자체의 어떤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도시계획 조례라는 이 법규를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기준이나 그다음 명확한 어떤 제한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획을 하실 때부터 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여러 가지 기준부터 해서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고 나서 토지 개발을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땅 위에 개발 행위를 할 때 어떤 규제가 있는지만 검색해서 볼 수 있어서 땅을 사거나 팔 때 기본적인 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싼 땅을 사는 게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토지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